올해로 9년째 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육군 상사.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는가 하면 사비를 털어 생필품도 지원하고 있다는데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 덕에 잘 살게 됐다는 고마움이 봉사의 원동력이라는 이문규 상사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오늘은요, 제 64회 현충일. 그래서 좀 특별한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육군 상사.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오늘의 주인공 2011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인데요. 현재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 육군 1군단 유해 발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문규 상사입니다. 이 육군 1군단이 뭐 하는 또 일이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주요 근무지가 고양, 파주, 연천, 경기 북부 지역이에요. 한국 정권 당시에 격전지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해 발굴과 소속인 이 상사는 6.25 때 숨진 장병들의 유해를 찾거나 혹은 찾아서 가족이나 자손의 품에 돌려주는 일을 하고 계신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일터에서는 돌아가신 전사자 유해 발굴에 힘을 쏟고 계신 거고요. 또 휴일에 일터를 벗어나서 쉬어야 될 휴일에는 살아계신 참전 유공자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터는 유해 발굴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나 이제 쉬는 날에는 참전 용사를 위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꾸준히 실천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오늘의 주인공인 이문규 상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유해발과 오면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부분이 더욱 더 많이 커지고 또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 자연스럽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연세를 제가 이제 체크를 하는데 대부분이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고마움을 전할까 마음만 갖고 있다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이제 연탄을 한번 배달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동무 해드리면은 이렇게 얘기 들어준 것만 해도 참전 유공자분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안 찾아가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한 것에 대해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육군에서 유해 발굴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의 연장선상에서 참전 용사들 만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또 참전 용사를 위한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군요. 근데 이분은 유해 발굴과에 오기 이전부터요. 참전 용사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가 많았고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오늘 참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그 참전했던 분들의 연세가 벌써 80에서 90 사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겠죠. 그거에 대한 고마움을 굉장히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분인데 마침 또 유해 발굴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근무하게 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이 또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경기 북부 보훈지청 이 사회복지사들하고 이제 그 봉사활동 연탄 배달 아마 그 봉사활동을 했나 봐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이 봉사활동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군인이지만 또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연탄 배달을 하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하는 계기가 됐군요. 네, 그때 이제 복지사가 나와 있었나 봐요. 그 통해서 생필품 지원하고 말벗을 하는 그 봉사활동을 알게 됐는데요. 저 혼자 살다 보니까 다들 생필품보다는 말벗이 되어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어디서 전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두세 시간 동안 너무나 명확하게 잘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나한테 이거 며칠 동안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참전 유공자들이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 체크도 하고 혹시 집안에 고칠 거 없는지 아니면 불편한 거 없는지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6.25가 뭐 1950년이니까 이 참전했던 용사들이 연세로 보면 이제 80대, 9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탄 봉사활동하다가 얼마 안 있다 그냥 돌아가신 분도 있으셨다고 해요.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10월 26일 날 그 해 이제 연탄을 배달해 드리고 그때 딱 보니까 집에 이제 바람도 자꾸 들어서 이제 문풍지를 발라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복지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언제쯤 가야 되나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12월 중순쯤에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 방문을 해서 이제 문풍지를 좀 붙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복지과 얘기를 하니까 그분 이미 사망하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들이 이제 연탄 봉사하면서 가져다 드린 연탄도 다 떼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참전용사분들 중에 이제 조금 지금 어려운 분들을 이제 복지과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탄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컨테이너 같은 데 사시거나 본인 집이 아닌 곳에 이렇게 사시는 홀로 기거하는 분들 꽤 많다고 하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또 굉장히 가슴이 찡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가슴 찡하네요. 배달을 했는데 얼마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겠습니까? 자, 이렇게 마음 아픈 경험도 있었지만요. 또 뿌듯하고 감사한 경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연천에 이제 거주 중이신 최某이제 참전 유공자인데요. 동료인 노대균 팀장과 참전 유공자분께 뭘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1월 초에 겨울이고 하니까 핫팩을 해드릴까 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참전 용사분께서 후배들한테 고맙다고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못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와 계신 이제 성기미 선생님이 있어요. 유공자분께서 이제 불러주면은 성기미 선생님이 이제 받아 적어서 그분을 통해서 손편지가 저희 손에 왔을 때 미안함과 동시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겠다고 다짐이 또 되면서 고마웠죠. 저도 오늘 여기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 중에 이제 글을 못 쓰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불러주면 그걸 이제 받아서서 섬기미 선생님이라고 하네요. 그분들이 또 도와주는 고마움 그 편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는군요. 연천이면 한국 전쟁 당시에 네. 아주 격전지입니다. 지금도 최전방 부대고요. 뭐 유명한 하살머리 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곳인데, 아마 이 참전용사가 연천에 계속 거주하는 거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거주하고 계실 거로 보이고요. 아주 핫팩도 주고 후배들이 그렇게 하니까 군인들 간에 선배 후배 유대감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로 고마움을 좀 전하고 싶은데 글을 좀 쓰기 좀 어렵고 뭐 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딴 분이 대신 6.25 참전용사 이래가지고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고요. 그 편지 받고 제가 울컥한데 아마 이문규 상사하고 팀장하고는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다음에는 더 열심히 유해 발굴도 하고 또 인사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그 정기적인 어떤 이제 봉사 활동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문규 상사는 사비를 털어서 직접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예, 이분은 아마 이제 연탄 같은 거 네. 봉사 이런 거는 이제 과원들하고 이 부사관들이 같이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런데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혼자서 하고 있나 봐요. 특히나 또 이분이 하는 게요. 올해부터 그 고양시에 살고 계시는 이 88세 남편의 거동이 이 좋지 않은 이제 그 아내분이 굉장히 그 이 건강이 안 좋아서 88세 되신 분이 아마 그 이제 아내를 이렇게 돌보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참전용사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1대1 그 결연을 맺어가지고 돌보면서 사비를 털어가지고 또 반일 휴가를 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이문규 상사 이제 월급 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아껴서 이렇게 이제 봉사 활동하고 계신데, 이 얘기도 좀 쑥스럽다고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좀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본래 임무이기도 한 유해 발굴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사에게 유해 발굴은 참 남다른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유해 발굴의 의미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원동력 자체가 사실 6.25 전쟁 당시에 이제 참전 유공자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해발굴과에서 근무하는 것에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 현재 전사자분들이 13만 7천여 명인데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그 선배님들의 희생과 헌신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못 찾은 전국 산야에 홀로 계신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찾아서 유가족 품으로 또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일을 저희가 사명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니까 아직도 그 참전 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지 못해서 그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가지 못한 분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계속 유해 발굴을 이제 어쩌면 전투 지역이나 이런 곳을 또 탐문까지 해서 이렇게 발견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지품 같은 것들이 나와서 특정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가끔 소지품 같은 것이 없으면 이제 뭐 DNA 검사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조할 수가 있어야 되죠, 누군가. 그러니까 유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족이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타액이라도 있으면 그 어느 정도 등록만 해놓으면
매칭을 시켜서 어떤 분인지 특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요즘에 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과거에 뭐 조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과거 참전용사였는데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 가까운 곳에 가셔서 어느 정도 DNA 같은 거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현충이라면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이제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이문규 상사 얘기 들어보면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또 보답하기 위해서 또 유해 발굴과 또 참전 용사들에게 봉사 활동을 펼치는 모습 보니까 가슴 뿌듯한 그 이문규 상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